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6학년도 수능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요즘에 이제 수능 특강,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특강 강의를 찍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능 특강 작품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평소에 찍었던 시나 소설과는 좀 약간 다르게 오늘은 그 희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뮤지컬 대본이라고 하는 극 갈래에 대한 작품 하나 좀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바로 이근삼의 놀부전이라는, 여러분 아마 흥부전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전소설 흥부전을 모티프로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근삼 하면 여러분 제일 유명한 작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근삼이라는 이 사람은 극갈래, 그러니까 희곡에서 극갈래에서 그 양대 산맥이라 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 이제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혹은 학교 시험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극갈래 부분에 희곡 분야에서 잘 나온 작가가 두 명이 보통 있는데, 한 분이 이강백이라는 작가고 또 한 분은 이근삼이라는 작가거든요. 이강백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북어대가리나 아니면 뭐 파수꾼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근삼이라는 작가는 원고지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현대 사회의 어떤 모습을 원고지에 비춰서 약간 원고지 칸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현대 사회 약간 획일성 같은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놀부전이라고 하니까 고전 소설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전 소설에서 모티프를 따서 현대 뮤지컬 대본으로 만든 약간 희곡처럼 만든 거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일단 보기에서, EBS 교재에서 보기로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리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보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니까 그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근삼의 놀부전은 고전소설 흥부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대본이다. 그러면 이 작품의 포인트를 잡을 때, 이 작품은 뭐냐 봤더니 뮤지컬 대본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이 작품은 뮤지컬 대본이구나. 그리고 현대적 감각으로 뭐 했냐면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작품, 즉 흥부전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흥부전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착한 흥부와 못된 놀부 이야기. 그 흥부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어떻게 한 거냐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작품인 흥부전을 약간 조금 재해석. 그러니까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A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재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좀 뭔가 신선한 해석이 있겠네요. 밑에 보십시다. 원작에서는 착하지만 가난한 흥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주어 큰 부자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악독한 부자인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큰 곤욕을 치른다. 그 후 놀부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형제가 행복하게 산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본의 흥부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원작의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원작은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원작 흥부전의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룬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형제가 행복하게 산다라는 게 핵심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흥부전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의 연습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 좀 특이하죠? 뮤지컬 대본인데 그 안에서 뮤지컬 공연의 연습 장면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작품은 뮤지컬 대본인데 요 안에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는, 쉽게 말하면 연습하는 장면이 들어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뮤지컬 대본인데 그럼 그 안에서 하나의 그냥 사건만 있으면 되는 건데 뮤지컬 대본 안에서 뭔가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어. 뮤지컬 대본 안에서 뮤지컬을 준비하면 그 뮤지컬 안에 뮤지컬이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좀 본 구조 같지 않아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알고 있죠? 액자식 구성이란 말 좀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우리가 극중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적어줄까요? 극중극. 그러니까 극 속에
극이 들어있다는 뜻인 건데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액자식 구성과 좀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액자식 구성은 외화에서 내화 들어갔다가 다시 외화로 나오는 구조잖아요.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가 뮤지컬 연습장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뮤지컬 공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뮤지컬 공연 안으로. 그리고 이것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요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뮤지컬 연습장에서 뮤지컬 공연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구조. 외화에서 내화 갔다가 다시 외화로 돌아오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 있는 뮤지컬 공연은 언제적 얘기냐면 300년 전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것이 바로 뮤지컬 놀부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작품은 연습장에서 뮤지컬 공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극 중 극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다음이요. 요 작품은 원작의 줄거리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는 유지했대요. 그러니까 원작 내용이 반영이 돼 있어. 그러니까 흥부전을 소재로 했단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여러분 이해하실 때 첫 번째 이 작품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왜 권선징악이냐면 놀부가 나쁜 짓해서 벌을 받고 흥부는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권선징악이 원작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하고 또 하나 원작의 줄거리가 유지된다 했으니까 줄거리 역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새 주제와 새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써 있죠. 원작에 나오지 않는 인물과 사건을 삽입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뭔가 원작에 없던 것들이 들어있으니 이걸 소재로 재해석할 수 있었겠죠. 똑같은 내용만 가지고 한다면 재해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첨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가 있냐? 즉 다음에 중요하겠죠. 첫 번째, 위정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위법을 저지른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의 주제는 1번 위정자의 여러분 뜻을 이해하세요? 위정자가 누구냐면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 쉽게 하면 정치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사리사욕,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위법을 저질렀어. 이런 사람 우리는 간단하게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나쁜 놈들, 탐, 관, 그렇지. 무슨 오리라고 그래? 탐관오리라고 하죠. 무슨 오리란 말 참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탐관오리. 그러니까 탐관오리가 이 안에 등장하는 거고 이 탐관오리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체계. 자, 남성 중심의 사회체계를 어떤 집안에서 제일 남자가 중요해라고 보는 관점 뭐죠? 가부장적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안에 두 번째는 남성 중심, 다른 말로 가부장적 제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제도를 뭐 하냐면 여기에 비판한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요 안에 원래 주제인 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요 원작의 주제에다가 새 주제를 더하고 있는데 그 새 주제의 내용은 탐관오리를 뭐 할 거냐면 비판할 거고 남성 중심 사회도 뭐 할 거냐면 비판할 거란 얘기예요.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건 원작의 내용과 관계가 없거든요. 원작은 뭐죠? 형제간의 우애를 다루는 거라 얘기했었으니까. 하나 더 있어요.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을 전달한다. 그럼 세 번째인데요. 이 작품 안에 바람직한 인간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직한 인간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사를 살아감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 같은데 사실 바람직한 인간사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열심히 살아야 돼, 뭐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을 전달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부의 축적, 노동과 예술을 현대적 관점으로 뭐했다?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부라는 것들을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할 거냐면 재해석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요 내용들이 요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작품을 내가 잘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했나요? 자, 보기를 제시해주는 이유는 요거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만 한정 지으면 안 되고요. 일단 요렇게 읽어내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보기가 나오거나 다른 해석이 나온다면 또 거기에 맞게 또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은 방향성을 하나 가져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읽으시면서 여러분한테 요건 요렇게 보면 되라고 정리해 드릴 거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무대가 밝아지면 자, 무대 얘기를 하네요. 그죠? 동원의 마루와 마당이 보인다. 그럼 동원의 마루와 마당은 이 극이 벌어지는 공간이니까 뭐 공간적 배경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침, 시간적 배경인 것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개막이라고 하는 건 막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뮤지컬 공연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개막 때 보았던 연도자 한두 명도 요즘 옷차림으로 나타나 주민들 틈에 낀다. 그럼 얘들아, 일단 요즘 옷차림은 현대 옷차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 옷차림으로 꼈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 즉 쉽게 말하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뭔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 옷차림을 나와서 연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여주는 건 무엇인 거냐면 현재 뭐 하는 중이구나? 그렇지. 뮤지컬 연습하는 중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자 한두 명이 요즘 옷차림으로 주민들 틈에 낀다고 나와 있겠죠. 지금은 뭔가 제대로 된 공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습 중인가 보다. 자, 그런데 놀부가 풍금의 등에 엎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글 이해하려면 먼저 이거부터 가셔야 되는데요. 원래 제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막이 열리면서 연출가하고 지휘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부가 막 뛰어들어와요. 그러더니 뭐야? 이 공연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놀부를 너무 사악하게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부가 뛰어나와서 놀부가 너무 사악하게 그려지고 있어. 놀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부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놀부가 그럼 이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면서 30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하면서 이제 휘리리리릭 300년 전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던 뮤지컬 공연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뮤지컬 공연 안으로 휘리릭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속의 공연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들어가는 거죠? 놀부가 자신이 너무 사악하게 묘사되고 있음에 일종의 분노, 억울함 이런 걸 표출했기 때문에 놀부가 이제부터 300년 전에 놀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거릴 때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오고 암행어사는 마루에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얘들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들어와. 근데 특이한 건 고지기가 누구냐면 앞에 창자를 붙이면 창고지기가 되겠죠. 창고지기가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요 위에 있던 요 부분은 여러분 원작에는 이런 게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원작에 없던 내용, 원전에 없던 내용이 지금 여기 삽입되어 있는 거잖아. 특히 암행어사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 암행어사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딱 들어와서 앉아갖고 네 이놈들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암행어사를 창고지기가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면서 들어온다. 약간 내용이 조금 원작과는 다른 느낌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원작에 없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두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왜 원작에 없는 내용을 두었을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작에 있는 내용만 집어넣으면 다른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 거냐면 새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를 얘기해야 하니 원작과 얘기를 조금 다르게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머리를 이제 숙이게 되죠. 암행어사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 보죠. 현감과 그 졸도를 끌어내라 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현감은 좀 쉽게 설명해서 사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졸도라는 것들은 그의 졸개들, 들어봤죠? 졸개들,
다른 말 좀 좋게보다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뭐 부하들 정도. 그러니까 현감 사또와 그 부하들을 끌어내라. 왜냐하면 얘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나 보죠. 이제부터 현감의 죄목을 공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이상하다. 여자 목소리야 여자. 그러니까 지금 뭐야? 보통 암행어사가 이리 오너라 하면서 와갖고 현감을 다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감을 끌어내라 이러면서 약간 여자 목소리 맞나? 여자 목소리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죠?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자, 그러면 여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암행어사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암행어사 조선시대 때 벼슬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보통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여자 어사? 이런 건 원전에 있지 않거든. 그치? 그러면 요 말 여자를 어사줬다는 것들은 원작에 없던 내용을 뭐 했다? 여기다가 삽입했다라는 거죠. 그럼 원작에는 여자가 어사가 된다는 내용 따위는 없는데 이걸 왜 넣어두었을까? 아마도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여자가 들어와서 이제 현감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사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사가 누구를 혼내면 여자가 남자를 혼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있던 요 두 번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이걸 통해서 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자 어사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의 포인트는 작가가 남성 중심 사회를 뭐하기 위해서? 그렇지. 비판하기 위한 뭐로 쓰여 있다? 장치로 쓰여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나오는 이 여자 어사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인물이 아니니 새로운 인물이구나 라고 여러분 설정할 수 있겠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가요. 포졸이 현감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혔어요. 어사가 네가 분명 현감이렸다. 아니지, 여자니까. 네가 바로 현감이겠다. 너는 이방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선생님 목이 좀 쉬어갖고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현감이 아니 여자야? 말투를 봐요. 여자야? 아니 어사가 여자라고? 이런 얘기잖아. 암행어사가 여자? 원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이거 말세구만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현감 죄지어 끌려 나온 주제에 나보다 높은 어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뭐하죠? 여성을 비하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성을 비하하는 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당시에 남자들이 이러했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것들은 뭐냐? 당대 남성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성들은 아니 여자가 지금 암행어사라고?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여자가 암행어사를 할 수 있어?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구나. 이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사가 뭐라고 냈냐면 너 같은 자가 백성을 괴롭혔다. 그럼 백성을 괴롭힌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탐관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너 같은 탐관오리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탐관오리의 행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 탐관오리 행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보기의 내용에 의거해서 이 말을 좀 바꿔 적어보자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던 누구 이야기? 위정자 이야기. 그치? 보기 그대로 가보자. 사리사욕 위해, 그죠? 사리사욕을 위해서 뭘 자행하는? 그렇지. 불법을 저지르는 누구 이야기? 사리사욕 위에 불법을 저지르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뭐라 그랬지? 그렇지. 위정자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기에서 읽었던 주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1번과 2번 내용이 먼저 나와서 툭툭툭 던져지고 있어. 탐관오리의 행실들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성을 비하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현감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 자, 넘어가 보죠.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것을 처음 봤다. 그러니까 내 이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걸 처음 봤어.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너도 아마 잘 알걸? 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저지른
탐관오리인가 보다 정도를 우리가 예측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뻔뻔스럽게 뭐라 그래요? 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자, 잠시 사이에 풍금이라네. 자, 여러분 여기서 풍금이란 존재 원래 원작이 없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풍금은 놀부의 아들이거든요. 우리 앞쪽에 여기 풍금의 등에 엎여 나온 이 풍금이란 존재가 놀부의 아들이면서 원작이 없던 인물인데 그 풍금이가 놀부처, 즉 자기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엄마, 나 저 어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엄마가 암행어사는 숨어 다니는 분이다. 암행이란 단어가 암행, 행자는 단일 행자인데 암은 숨을 암자. 그러니까 숨어서 다닌다는 뜻이 암행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숨어 다니는 분은 암행어사의 본래 뜻을 얘기하는 건데 네가 어디서 봤겠니? 라고 얘기하니 아 맞다 엄마 그 어미제비야 어미제비. 누군데? 그 깍시 말이야. 누군데? 작은아버지 집이 누구죠? 흥분의 집이겠죠. 흥분의 집에 둥지를 틀고 살던 제비 바로 그 제비라고요. 그 제비가 바로 어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어사가 여자인 것도 사실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그게 과거에는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여자들은 벼슬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자가 어사가 됐어? 이것도 좀 독특한 구조이긴 하지만 하나 더. 그 어사가 누가 둔갑한 거냐면 제비가 변신한 존재가 어사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사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럼 앞에 안일 비자를 붙이면 현실에 있을 수 없어? 뭐라고 하죠? 비현실적이라고 하죠. 근데 비현실적이란 말 우리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는 말 하나 있어요. 기이하다 할 때 기이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적이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자가 좀 달라요. 하나는 위인전기할 때 전기, 그거는 인물의 일대기를 표현하는 거고 이 기이할 기자를 써서 전기를 쓰게 되면 그거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고전소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기이한 일, 전기성, 그리고 되게 우연하게 일이 일어났네, 우연성. 이 두 가지가 고전소설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전기성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비가 어사가 됐다는 것들은 사실은 원작이 없는 내용이잖아. 제비를 어사로 둔갑시킨 건 원작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작에 없는 내용 왜 자꾸 쓴다고요? 이걸 통해서 뭔가 새 주제를 표현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주제, 좀 새로운 재해석을 가져오려면 일단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니까 그 부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풍금 쪽을 보면서 그쪽은 왜 이렇게 소란한가? 지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시킨 것 같아. 자, 현감, 할 말이 있는가? 라고 해서 얘한테 혼내줬어. 그랬더니 현감 하는 말 봐봐.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 얘 말 봐봐. 얘들아.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거래잖아.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 현감은 관직을 한 사람이잖아. 정치한 사람. 관직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보여주는 건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거예요. 관직자들은 모두 뭐 했어요? 부패했어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관직자들이 모두 부패했다. 그 관직자들이 모두 부패한 당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현실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관직자들이 워낙 이렇게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고 살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 뻔뻔스럽게 원래 관직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쁜 놈이네, 그지? 하나 더. 통치를 하려면 다소의 위법은 부득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려면 법을 어기는 거? 에이, 부득이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어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 고지고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사가 나보다 높단 말이야. 근데 감히 무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당대 위정자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 원래 세상을 다스리려면, 즉 위정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위법한 거? 에이, 그럼 죄도 아니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대 위정자들의 생각이 이러했다라는 거를 현감을 통해서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당대 위정자라기보다는 요 당대를 살아가는 나쁜 짓 저지르는 어떤 놈들? 그렇지. 탐관오리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탐관오리들의 생각이 이러했다라는 거야.
탐관 오리들은 그냥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 뭔가 좀 이렇게 합리화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탐관 오리들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불법이 죄가 없다라고 뭐 하고 있냐면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아주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당대 탐관오리들의 인식, 즉 불법의 정당한 현실에 대해서 현감의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어사, 우리 어차피 한 배에 타고 있는 뭐 아닙니까? 아이,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에이, 넘어와요. 이쪽으로 오라고요. 너도 위정자잖아. 나랑 똑같잖아. 우리 한편 되어보자고. 뭐 하고 있어? Hey, come on. 뭐 하는 거지? 그렇지. 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런 산문 형식의 글을 읽을 때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의 심리 혹은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내용 파악의 중심이라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우리들 세력만 약해지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뭉쳐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지.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들 세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형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요? 나나 누가 오든 어차피 똑같은 현감이고 똑같이 부패했을 텐데 내가 물러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한 놈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자진해서 주는 돈 왜 내가 마다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말인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억지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이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다만 내가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는데 나한테 자진해서 돈을 주더라. 그 얘기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바쳤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쩌면 이 당시에 뇌물 같은 것들이 좀 성행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것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나 돈 억지로 내라고 한 적 없대요. 그랬더니 뒤에 가보니까 그래? 그래 내가 놀부한테 출두 요구했다? 우리가 보통 뭔가 막 하다가 야 누구 나와봐 하는 거 왜 하는 거지? 너 나와서 증언해봐 이런 거잖아. 여기서 놀부가 뭐냐면 증인으로 출두를 한 셈인 거죠. 왜? 우리가 궁금한 건 억지로 강탈했냐 안 했냐 궁금한 거잖아. 방금 현감은 뭐라 그랬어? 나 억지로 뺏은 적 없어요. 그냥 자진해서 주던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놀부야, 너 자진해서 돈 준 게 맞느냐라고 지금 물어봐. 현감한테 너 강탈당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준 거 맞니? 라고 얘기하니 놀부가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네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말을 하기 조금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플 수도 있겠지만 어사가 잘 안 들린다 라고 얘기했더니 풍금 누구죠? 놀부의 아들이 대신 증언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놀부의 아들인데요. 한마디로 강탈당했습니다. 자, 뭐죠? 강탈당했대요. 누구의 말이 거짓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현감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죠. 현감은 억지로 강탈한 적 없다고 했어요. 근데 강탈당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현감이 거짓말한 나쁜 놈인 거죠. 왜? 아까 말했던 이 탐관오리인 거니까. 그래서 어사가 뭐라 하냐면 현감, 부녀자 강탈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까? 너 돈 강탈한 것 같은데 부녀자도 강탈했는지 아닌지 물어볼까?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보통? 아무것도 없는데 물어보진 않겠지. 보통 우리가 뭔가 물어볼 때는 죄목이 있거나 그 사실 인지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현감이라는 요 탐관오리가 누구도 그치 부녀자도 강탈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 과장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지. 앞에서 뻥쳤으니까.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물어보냐? 창피하다는 얘기는 그런 사실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 있으니까 창피하는 거겠지. 없었으면 억울함이 하고 끝났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말을 통해서 현감이 부녀자를 강탈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피한 줄 아는군. 그랬더니 무슨 팔자로 재수없게 여자한테 걸려서 정신 못 차렸네. 아직까지도 끝까지 누구를 무시하고 있어?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네요. 그죠? 끝까지 나쁜 놈, 남성 중심적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됐나요? 넘어가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정말 썩은 사람이 많아요. 얘들아,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라고 선생님 네모 쳐놓은 부분이 있어. 이 어사의 대사 부분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쳐놓은 거거든. 내용을 읽어보자.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당신들한테만, 이때 당신들 누구냐면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남성들한테만 국정,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상전하 임금님께서 예부터 안방과 부엌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 그래서 안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안에 있다고 해서 아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겠나?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은 뭔 얘기죠? 이 사회를 어떻게 남성들한테만 맡기나? 남성들 썩어 빠졌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 그렇지.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있죠. 즉, 이 책에서 지금 어디 드러낸 거냐면 첫 번째, 요 탐관오리 이야기 지금 끝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남성 중심 사회 비판한 요 두 번째 것도 클리어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다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리어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누굴 통해서? 여자 어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로부터 남성 중심 사회 속에 살아왔던 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예로부터 막 아들 나오면 막 우쭈쭈 해주고 딸 나오면은 막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선생님은 사실 딸이 더 좋긴 하지만 물론 아들도 싫은 건 아니에요. 아들도 좋지만 딸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딸보다 무조건 아들? 선생님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아들 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선생님이 할머니는 더더욱 그러셨었고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봅시다. 자, 이방과 감을 투옥하라. 투옥하면 쟤네들은 옥에 갇히는 거네. 나쁜 놈들 벌 받았네. 뭐죠? 결국은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은 거니까 징악이 된 거잖아. 그럼 앞에다 그냥 권선 붙여볼까요? 권선징악의 결말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 주제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방이 얘기합니다. 잠깐만 저희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현감은 혼났고 이방까지 가들어가니까 이방이 억울한가 봐. 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이방이 아유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사가 시끄러워 인마. 비겁한 자로군. 자, 어서 두 죄인을 투옥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전 시킨 대로 했다고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어사는 용서하지 않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다. 사람들이 야유를 하네요. 누구한테 야유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두 사람에게 야유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 혼났고요. 손을 흔들면서 그래 곧 갈 거다. 누구한테? 새끼제비가 날아오니까. 얘들아, 새끼제비가 날아왔는데 왜 손을 흔들면서 갈 거라고 얘기할까? 새끼제비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안 돼요. 이 장면이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돼. 지금 현감과 이방이 혼나려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막 혼났어. 누가 혼낸 거지? 제비가 둔갑한 여자 어사가 네 놈들 하면서 네 놈들 하면서 이제 혼냈던 거야. 놀부가 나와서 증언을 했고 놀부가 말을 못하자 놀부의 아들인 풍금이 대신 증언한 후에 현감의 죄를 밝혔고 다 혼난 상황이고요. 근데 어사는 어미제비가 둔갑한 변신한 존재니까 정체가 어미제비니까 새끼제비가 날아오자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앞으로 나온다. 자, 이제 놀부 차례인가 봐요. 어사날이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현감한테 강탈당한 돈. 아까 말 못하던 이제 말할 줄 아네.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와중에 뭐 찾으려고 그래? 돈 찾으려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자기 돈에 대한 요 상황 속에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네. 쉽게 말하면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놀부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돈 욕심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욕심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본 돈인데요? 힘들게 벌었나 봐. 제발 제 돈 찾아주세요. 근데 주민들이 야유를 하네? 자, 주민들이 야유를 한다는 건 뭘 할 수 있냐면 놀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데 긍정, 부정? 그렇지.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다. 뭘 통해서? 요 야유라는 걸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주민들이 야유를 한다는 거야. 누구한테? 놀부한테. 그러니까 놀부는 강탈당했는데 돈을 강탈당한 존재인데 이제 놀부한테 야유를 한다는 건 놀부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또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저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주민들 쪽을 쭉 보면서 저것들은 왜 나를 비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부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흐름 이해하시죠? 제일 첫 장면 뭐였죠? 놀부가 뛰어 들어와서 놀부를 왜 이렇게 나쁘게만 묘사하나? 나 억울해! 라고 얘기하면서 30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하고 지금 온 거잖아. 그게 지금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놀부가 뭐가 증명이 돼야 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님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계속 갑시다. 넘어가요. 주민들 속에서 구두쇠, 노랑이, 심술쟁이라는 소리가 들린대. 그럼 이제 알겠네. 왜 놀부에 대해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지. 뭐 때문인 거죠? 놀부가 돈을 더럽게 혹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돈을 뭐 하지 않아서? 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구두쇠처럼 돈을 쌓고 남들한테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민들이 야유를 했던 거야. 뭐 더 자세하게 말하면 동생한테조차도 베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얘가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돈 자체를 악하게 본 게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하면 남 사기쳤다거나 아니면 뭔가 누구한테 돈을 빼앗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돈을 빼앗은 건 현감인 거고 놀부는 정당하게 벌었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러자 어사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버릇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 현감이 뭐라고 하냐면 돈 있는 사람이라고 비웃지 말아라. 즉 돈 있다는 것만으로 얘를 욕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돈 번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진 않는 거야. 그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회는 돈을 버는 것을 더 좋아했지 쓰는 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미덕이었냐면 검소함이 미덕이었지.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특징들을 보다 보면 안분지족이라는 주제를 담을 때가 많아. 안빈낙도. 뜻이 뭐냐면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삶. 물론 멋있는 말이에요. 뭔가 욕심을 구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삶.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뭔가 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그건 탐욕으로 보고 돈이 없어도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삶? 그거는 되게 뭔가 멋진 삶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 돈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돈을 못 벌어와. 여러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걸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 돈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죠. 놀부가 돈이 있어? 그걸 정당하게 벌었는데 왜?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너희들더러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벌었다는 건 칭찬받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지? 놀부가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놀부는 칭찬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 돈을 버는 걸 우리가 부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돈을 버는 즉 부에 대한 축적을 이 어사의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네 라는 걸 알 수 있네. 우리 아까 뭐 있었냐면 여기 4번에 부의 축적에 대해서 재해석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부의 축적에 대한 걸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네요. 이 부의 축적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기존의 우리의 방식은 돈을 축적하는 것, 돈 욕심 부린다, 나쁜 놈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축적은 정직하게 일했으면 칭찬받을 점이지. 근데 그거는 옛날 방식이보다는 지금의 관점이잖아.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누구나 다 잘했어라 칭찬해줄 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해석인 거냐면 현대적인 해석에 가까운 거지. 정확히 말하면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해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축적에 대해서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재해석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탐관오리도 끝냈고 담성 중심도 끝냈고 부축적도 끝냈어요. 그죠?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죠. 자, 이 모임은 끝났다. 어사가 마당으로 내려온다. 한 가족 간의 일의 타인이 왈과 불과 비슷한 말 아닌데 왈과 왈부라고도 하죠. 이래라 저래라는 뜻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듣건대 그대는 놀부겠죠. 놀부 너 임마 동생 즉 흥부겠죠.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데 그건 좀 심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가족 간의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다. 너 엄마 놀부 흥부한테 너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지금 흥부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넘어가 볼까요? 아니 추방이라뇨. 제가 한 것은 말이죠. 사람 만들려고 그냥 매질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 정신 차려 했다라는 거야.
마음은 아팠죠. 하지만 대신 흥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 흥부가 부자가 된 거는 제비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결과 부자가 된 건데 네가 흥부를 봤니? 흥부 보고도 그 얘기하니? 그랬더니 그게 흥부가 저한테 형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래? 다행한 일이다 라고 좀 얘기해 주네요. 자,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라고 얘기하네. 얘들아, 좋지 못한 꿈 갑자기 왜 물어볼까?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상에서 원래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잖아. 그리고서 제비를 풀어주니까 원래 흥부는 자연스럽게 고쳐줬던 거니까 복을 받았는데 놀부는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준 다음에 제비를 올려보내니 제비가 대장제비와 함께 도깨비들을 몰고 와서 얘를 막 혼내줘요. 그러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이냐면 꿈에 도깨비들에게 크게 혼나는 꿈이었어. 그러니까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도깨비들이 이 놀부를 막 혼내줬던 꿈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어미제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 있다 이놈아. 네, 창피한 꿈이죠. 그래서 제가 피곤합니다. 잠을 못 자갖고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욕은 욕심이잖아. 제가 늙어서 욕심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놀부는 되게 사악하다,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놀부가 지금 뭐 해? 제가 그래요. 맞아요. 늙어가는 거 서러운데 제가 너무 욕심에 미쳤던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를 뭐 하기 시작해? 자기 반성을 하잖아.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놀부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데 놀부가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놀부가 생각보다 꽉 막힌 사람 아니네. 굉장히 나쁜 인간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으니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그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긴 하네요. 라고 지금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사가 그래 너 욕심 많잖아. 제비다리 꺾어서라도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제비다리 꺾은 것들은 누구의 악행을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놀부의 악행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놀부가 깜짝 놀라서 네? 방금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사가 아니다 하면서 말을 전환을 해요. 딴 얘기 해주려고. 자,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구나. 풍금은 아까 놀부의 아들이잖아요. 풍금아, 네가 아들이라 했지. 그 낭자 향실이라 했나? 그럼 얘들아, 풍금이가 현존하는 그 원전에 있던 인물이 아닌데 그의 여자친구라 생각되는 향실이 마찬가지로 그 원전에 있는 인물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향실이라 했나? 그의 불쌍한 애니까 하지만 똑똑하니까 잘 보살펴 주도록 하여라 하면서 지금 그 놀부의 아들 풍금이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놀부가 생각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을 좀 바꿔서 얘한테 조언도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놀부가 갑자기 네 그럴 줄 알았지 밤에 담을 넘어다니더니 그러니까 아마 놀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 좀 느낌도 드네요. 자, 그자 어사가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친이 벌어 쌓아둔 재산을 좋은 데 쓰도록 하여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야. 세상에 태양과 달이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얘들 잘 봐. 이 말의 핵심은 태양과 달은 태양은 밝은 낮에 있는 거고 달은 어두운 밤에 있는 거잖아. 양지와 음지 서로 반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약간 반대적인 의미의 것들을 가져왔어. 인간 사는 세상에도 돈이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반대잖아. 이렇게 그치? 그리고 병든 사람, 행복한 사람 당연히 이 둘도 약간 의미가 반대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서로 부벼대며 살고 있다. 즉 이런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와 반대인 사람도 이 세상에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좋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말이지. 자, 요걸 내가 네모친 이유 여기에서 우리 하나 밝혀야 될 거. 여기에 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람직한 인간사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게요? 여러분 혹시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가 뭐래도 이걸 아우를 수 있는 딱 하나는 얘가 있고 얘가 있다. 같이 사는 세상이다. 세 글자 뭐죠? 그렇지. 더불어란 말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들이 살아갈 때 바람직한 모습이 필요한데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을 하나 제시해주마. 그것은 바로 인간들은 뭐하게 사는 거다? 서로서로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 주제인 거죠. 원래의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놀부야 돈 벌었다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너만 잘 살면 되겠니? 모두와 함께 잘 살아야지. 동생을 이렇게 내치면 되겠니?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사를 볼 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모두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자 놀부처가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 늙기 전에 돈을 좀 쓰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놀부처는 이해를 잘 못해. 그냥 돈 쓰자고 그런 얘기인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이 어사가 혼자만 쓰라는 말이 아니다. 여기 말이 뭐죠? 혼자 쓰지 말고 함께 나눠 써라.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라는 얘기니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람직한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탐관오리 비판 해결 클리어, 남성 중심 사회도 클리어, 바람직한 인간사도 클리어했어, 그렇지? 자, 하나, 둘, 세 개, 부축적도 클리어했어. 남은 건 노동과 예술 남았어요. 계속 갑시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제비가 인간을 재판하고 설교를 하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이고 참 창피한 인간이 됐네요. 말하고 싶은 건 뭐죠? 아, 인간으로서 정말 뭐합니다? 창피합니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누가 누구를 혼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제비가 사람을 혼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살짝 정리해보면 이거 올려볼게요. 현재 짐승이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누가 인간을? 짐승이 인간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인 거냐면 짐승이 인간보다 낫기 때문에 인간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이 누구보다 못하다는 얘기야?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야. 동물이 인간을 재판하고 동물이 인간한테 훈계를 내리고 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는구만. 그래서 뭐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그치? 인간의 모습이 참 뭐합니다?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동물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 정말 부끄럽네요 라고 여기서 이렇게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 혼자만 쓰란 말 아니다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좀 공적으로 모두와 함께 사용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넘어갑시다. 음악이 깔리면서 어사가 노래를 하고 주민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네. 자,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우리가 마치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 그냥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의 뮤지컬 공연 대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 대본 안에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갑자기 막 얘기를 하더니 춤을 춘다고? 어사가 노래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이놈! 뭐 이렇게 살도록 하여라! 근데 갑자기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거 막 노래를 하잖아. 그치? 뭐 이상하잖아. 아, 맞다.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는 거냐면 뮤지컬 연습을 보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뮤지컬 연습 중이라는 것들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경화여고 학생들은 아마 경화여고 고3들은 작년 2학년 때 봉산탈춤이라는 거 배우면서 거기에 양반 삼형제와 거기 말뚝이가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다가 말뚝이가 뭐 좋게 변명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 멍청하게 그게 자기들한테 좋은 얘기인 줄 알고 그랬던 거라네 하면서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춤을 춘다라는 건 어우러져 춤을 추는 모습이 있었잖아.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춘다라는 것들은 함께 화합한다는 거니까 함께 춤을 춘다는 것들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시간은 화합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싸웠던 모든 갈등들이 잠깐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놀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가도 될까요? 네, 가봅시다. 자,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직 어사 얘기예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천년만년 별들은 자, 이건 뭐겠어 그러면? 앞에서 어사가 노래를 낸다며.
아, 이 부분은 어사의 노래겠구나. 이렇게 누군가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뭘 담아내는 거냐면 마음, 심리를 담아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어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 고전 소설 속에서 이런 부분을 삽입시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거들랑 여기서 이 인물의 심리를 읽어내시면 돼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별들은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네. 별들은 어떻게 살아? 모여 살아.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사람들아 더불어 살자. 중요한 키워드 나왔네. 뭐죠? 더불어 살자. 너도 나도 모여서 더불어 살자. 결국 이 어사가 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 하는 삶의 중요성이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굳세냐, 아름답고 영원하냐. 하나 더 갑시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정이랑 사람이랑 서로 나누면서 감싸고 덮어주면 더불어 살자.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니?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르르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별들도 예쁜 건 왜 예쁜 거야? 왜 아름다운 거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삶이 필요하겠다. 요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어디에 없는 주제예요? 그렇지. 원작에 없던 주제죠. 없는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작품은 재해석한 작품인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밑에 바람소리, 명멸하는 조명, 조명이 들어왔어? 아, 기존 이 부분에서 장면이 바뀐다는 뜻이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장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는 개막대 연습장으로 되돌아간다. 자, 되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막대 연습장에서 이 안에 지금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작품은 연습장에서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디로 왔다고요? 실제 뮤지컬 공연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연습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연습은 당연히 무슨 연습이냐면 뮤지컬 연습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뮤지컬 안에 뮤지컬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 거죠. 뮤지컬 안에 들어가 있다. 외화, 내화, 외화와 비슷한 구조.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액자식 구성 같은 거라 설명했던 거고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극중, 극 형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극중, 극 뮤지컬이라고 보통 이런 걸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뮤지컬 연습장에서 연출가와 지휘자가 나와서 배우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다가 놀부가 튀어나오면서 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해서 여기 갔다가 모든 얘기가 끝나고 지금 춤추면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장면이 전환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장면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야겠죠. 다시 연출가 나와야겠네요. 연출가, 야, 오랜만이다. 다 모였어? 라고 얘기하네요. 300년 전 세상, 우리 이거 보고 왔잖아. 300년 전의 세상, 놀부전의 그 무대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줄 알았더니 아주 복잡하더라고. 놀부가 큰 소리 치더니만, 무슨 큰 소리? 나 억울하다. 나 그렇게 사악하지 않다. 라는 그런 큰 소리였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만 자신을 너무 사실과 달리 나쁘게 그렸다. 너무 나를 사악하게 그렸다라는 그 큰 소리 치더니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었다. 그치? 왜냐하면 돈 돌려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었고 그 노역에 관한 거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러나 악하지 않았어. 형광펜 빡 칠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 누가 악하지 않았어? 놀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대로 공연했으면 놀부를 악하게 그렸을 거야. 그런데 놀부가 생각보다 악하지 않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거냐면 놀부에 대한 뭐죠? 재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놀부에 대해서 죄송해요. 놀부에 대해서 이 말로 바꾸는 게 낫겠다. 이 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평가. 그러니까 놀부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놀부가 생각보다 나쁜 놈은 아니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나쁜 짓을 안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비다리도 부러뜨렸고 사악한 짓을 하긴 했으니까 악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욕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를 스스로 반성할 줄도 알고 정직하게 돈을 벌 줄도 아는 생각보다 너무 나쁜 사람은 아니네 라고 지금 새 평가를 내린 거예요. 이해했죠? 자, 하나 더 넘어갈 거예요. 놀부의 아들 풍금이와 그 처녀 향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이야기 속에 그 뒷이야기 좀 궁금한가 보죠. 영원히 지금도 뭐 만나고 있겠지. 근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놀부 얘기는 끝났고 그럼 흥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해요. 이제 흥부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보기에서 뭐 얘기했냐면 처음에 탐관오리 비판 해결했죠. 그 다음에 가부장적제도 해결했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인간사 해결했죠. 부축적에 대한 재평가도 재해석도 해결했잖아요. 해결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요 노동과 예술에 대한 거. 이거 해결 안 됐잖아요. 노동 예술 해결하고 끝낼 거예요. 자, 배짱이는 영원한 배짱이잖아. 개미가 될 수 없다고. 갑자기 왜 배짱이 타령이야. 흥부가 살아있다면 예술가야. 배짱이한테 노래나 부르도록 내버려 둬야 돼. 배짱이가 노래하는 애야? 아, 그러면 예술가는 노래하는 애일 것이고 이 배짱이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바로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예술가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여기는 개미는 그럼 뭐 하는 애야? 노동하는 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그쵸? 그리고 예술가 배짱이가 누구라고 했냐면 흥부라고 얘기했으니까 배짱이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냐면 흥부를 대변하는 거고 그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그 열심히 노동하는 애 누구냐면 얘는 놀부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배짱이는 영원히 배짱이야. 흥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걔는 타고난 배짱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흥부를 배짱이로 보고 있는 좀 독특한 관점이네요. 그리고 개미는 노동자 얘기하는 건데 얘는 놀부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잘 봐요. 배짱이로 태어났는데 흙을 파고 농사하라 해도 그건 무리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뭔 얘기야? 흥부한테 일하라고, 흥부한테 돈 벌어오라고, 흥부한테 노동을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흥부는 게으르고 착하기만 하고 일을 안 하는 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흥부란 애가 그냥 착하기만 하고 제비다리만 고쳐준 의로운 애라는 평가 말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지. 흥부는 예술가였어 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는 이 흥부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부분에서 놀부에 대해서 새 평가한 것처럼 흥부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대신 놀부에 대한 새 평가는 그렇게 악하지만은 않구나 라는 거였고 이 흥부에 대한 새 평가는 흥부는 예술가라는 관점으로 또 봐야겠네 라는 거지. 독특하네. 배짱이가 노래나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도와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술가에게 뭐가 필요해? 지원. 다른 말로 도움이 필요해. 이런 얘기지. 그럼 흥부가 잘 살려면 자기가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흥부를 도와줄 지원이 필요했었어.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흥부를 누군가가 도와줬어야 되는 거야. 왜? 지가 돈 벌면 안 돼? 흥부는 예술가였으니까. 예술가는 예술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밑에 하나 더. 결국 나나 자네들도 배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누구를 동일시하는 거냐면 흥부와 예술가를 동일시하고 여기에 자신들 역시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이니까 함께 동일시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술가는 흥부와 같은 부류이며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흥부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들도 뭐 도움이 필요해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놀부가 그걸 몰랐어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노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노동과 예술에 대한 무슨 평가? 그렇지. 재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평가는 당연히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본 재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과거에는 예술과 노동이 있다면 당연히 뭘 더 우위에 뒀을까? 예술은 그냥 딴따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놀고 먹는 거 그건 죄악이다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부를 막 쪼아댔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였다면 예술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노동,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지. 오히려 놀부의 모습을 더 좋게 봤을 거야.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했던 거니까. 흥부는 일하지 않는 너무 게으른 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근데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흥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노동과 예술에 대해서 조금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독특한 거.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다 해결했네. 이것도 재해석 끝났고 얘도 재해석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하지만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흥부는 예술가였다고 노동을 강요할 수 없어. 그럼 이제 놀부는 뭐라 하겠어?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럼 나만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화내면 나타날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지. 자, 우리 배짱이들, 우리는 노동할 때가 아니니까 우리 함께 한번 노래나 부르면서 오늘 연습을 한번 끝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예술가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예술가의 삶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끝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흥부전의 내용을 지금 가져오긴 했지만 마지막에 보는 걸 통해서 이 작품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고전 작품의 인물들을 다시 재해석한 작품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제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의 주제는 뭐라 볼 수 있냐면 권선징악이라는 게 원작에 있는 주제였으니까 권선징악 플러스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고전소설의 재해석, 방금 얘기했죠? 흥부전이라는 것들을 재해석한 부분인 거고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극 중 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왜 액자식 구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액자식 구성이라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액자식 구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뮤지컬 대본 속에 뭐가 들어있어? 뮤지컬 공연이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뮤지컬 안에 뮤지컬이 들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극중극 뮤지컬이라고 한다. 극중극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극중극 요소가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극중극을 주게 되면 첫 번째 뮤지컬 속에는 배우가 있잖아. 이거를 바라보는 관객이 있을 거고. 근데 뮤지컬 속에 또 뮤지컬이 들어있으면 느낌이 어떠냐면 어디가 배우고 어디가 관객일까가 구분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관객과 그다음에 배우 있잖아요. 이 배우의 차이가 희미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뮤지컬 대본 속의 이 인물들이 또 다른 뮤지컬 배우들을 보면서 자기들 관객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배우잖아. 그러니까 배우야 아니면 내가 관객이야? 요 관계가 약간 조금 모호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현실하고 이들이 있는 현실과 뮤지컬 속의 세계는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가상세계가 약간 구별이 모호해져? 그러면 이 세계가 서로 뭐가 되냐면 일치된 효과가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극중극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효과는 관객과 배우의 차이의 의미. 차이가 의미가 아니라 미안하더라. 희미하다죠. 희미. 그러니까 관객과 배우의 차이가 희미하다. 차이가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가 일치한 효과가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극중극의 효과라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원작의 권선징악과 다른 주제의식 이렇게 다 얘기했었고 흥부예술가 재평가했다 다 얘기했었고 여기에 빠진 거 하나 못하면 흥부를 재평가한 것처럼 플러스해서 놀부 역시도 어떻게 했냐면 새 평가를 했죠. 어떻게 평가했죠? 놀부가 생각보다 사악한 인물은 아니다 정도로 아마 새로운 평가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수업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정리했고요. 오늘 조금 긴 시간 정리했는데 사실은 EBS 수능특강 연계교재 3쪽에 걸쳐 있는 거라서 그냥 대충 한번 주로 설명이 되는 건데 본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게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이 내용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후루룩 봐도 알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국어 어떻게 해도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은 이 들어보시면서 저렇게 읽어낼 수 있던 거였구나. 저런 거 보는 거였구나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도 좀 해드렸던 거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놀부전이네요. 놀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놀부? 놀부전이니까 심술이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오늘도 썸네일 어렵네요. 자,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현대시 정지용의 불사조라는 시간인데 그 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